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기체의 상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체는 뭐 온도나 압력에 민감하지만 그 사이에 기체와 기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도 사실 존재하지만 그게 없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정의한 식입니다. 자, 식을 쓸 때는 PV는 n분의 WRT라는 식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식은 PV는 nRT입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기체가 압력, 부피, 그리고 온도에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식을 그런 상황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라서 자, 기체의 부피는 뭐 압력과 온도와의 관계가 있고 기체의 압력은 온도와 부피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법칙이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다 라는 뜻의 그런 법칙인데요. 압력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꾹 누르게 되면 부피는 줄어들고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부피는 이제 팽창하고 이런 풍선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는 서로 비례 관계이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체는 부피가 점점 팽창하게 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게 된다. 여름철과 겨울철의 공이나 타이어의 그 빵빵함이 다르다. 그런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나타낸 것을 이제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PV 나누기 T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체 상수 R이라는 값을 넣어가지고 이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능사 단계에서는 뭐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기억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은 PV는 n분의 WRT다 라는 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거의 90%의 문제가 이것으로 풀게 될 거고요. PV의 nRT는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 비중으로 이렇게 1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식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단위만 잘 맞춰주면 이 단위로서 다 답을 구해낼 수 있어요. 자, P는 압력이라는 단위이기 때문에 ATM으로 맞출 거예요. ATM은 뭐 나중에 뭐 밀리미터 Hg나 다른 압력의 단위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ATM이라는 이제 단위로 맞춰주고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부피나 질량, 분자량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단위가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이 단위들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ATM이나 맨 아래 있는 거는 다 이제 어떤 단위로 문제를 풀든 다 ATM이나 켈빈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부피의 경우에 뭐 질량, 분자량, 기체 상수의 경우에는 각각의 내가 부피의 리터로 문제를 풀고 싶으면 질량은 그램, 분자량은 그램 퍼 몰, 기체 상수는 atm.리터 퍼 몰 K로 맞춰줘야 한다. 그리고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구하라는 문제를 풀게 되면 질량도 킬로그램, 분자량도 킬로그램 퍼 킬로몰, 기체 상수도 미터 세제곱 퍼 킬로몰이 들어가는 이런 공식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한 세트로서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P는 압력, V는 부피, W는 질량, M은 분자량입니다. W는 그 물질에 주어진 양을 뜻하는 거고 M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하거나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해서 나오는 그 값 있죠. 자, 그 값을 더했을 때 나오는 양이 분자량입니다. 기체 상수는 항상 0.082로 동일하지만
끝에 공식이 꼭 이렇게 나와야지만 0.08이라는 값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숫자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단위까지 같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단위의 차이는 이 중간에 이 단위가 리터 퍼 몰인지, 세제곱미터 퍼 킬로몰인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T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온도인 도씨를 절대적인 온도로 환산하는 그런 절대 온도 값인데요. 도씨에다가 273을 더했을 때 켈빈이라고 부르는 이 절대 온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빠진 것 하나가 N인데요. 만약에 N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 사이에 한번 써볼게요. N은 몰수를 의미합니다. 몇 몰인지, 1몰인지, 2몰인지, 3몰인지. 그래서 만약에 리터로 푸는 문제에서 몰수가 제시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가 몰이 되어야 되겠고, 세제곱미터로 구하는 문제에 몰수가 제시되었다. 그러면 킬로몰로 환산을 해서 풀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꼭 리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을 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을 구할 수 있는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같은 줄 안에 있는 이 단위들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의 문제를 풀 때 이 식을 쓰는 건데요. 어떤 화학식이 몇 몰이 있고, 분해가 됐다, 아니면 물과 반응을 했다, 산소가 생긴다, 이때 발생하는 어떤 기체의 부피는 몇 리터인지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보이면 이제 PV는 nRT를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PV는 nRT가 있고 PV는 n분의 WRT가 있다고 했었죠. 자, 각각 언제 쓰이는 것이냐면 문제에서 제시된 물질의 조건이 몰수인 경우에는 nRT 그리고 2kg이다 아니면 100라는 질량으로 주어진 W가 주어진 경우에는 PV는 n분의 WRT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NaClO3가 이 몰이 있다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몰에서 이 몰이라는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PV는 nRT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 중에서 뭐를 구하고 싶은가요?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부피. 그래서 이것을 V는 P분의 nRT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 P가 는을 넘어오면서 아래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P는 P분의 nRT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P와 nRT 안에 들어갈 값을 이렇게 일자로 써줄 건데요. P는 압력이라는 뜻의 기호고 여기에서 지금 압력이라는 ATM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표준 상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표준 상태 1ATM 0도C로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표준 상태는 1ATM 0도C 1기압 밀대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셔서 P를 1ATM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N은 몰수죠. 문제에서 나와 있는 몰수, 이 몰을 씁니다. 이때 단위까지 같이 적어주셔야 이제 연습하면서 헷갈리지가 않으세요. 자, R은 숫자는 똑같습니다. 어떤 단위로 문제를 풀든 숫자는 같지만 단위를 잘 봐야 돼요. atm.l/몰.k가 돼야 되는데 이 단위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부피의 단위가 리터로 맞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T는 기호 단위에 상관없이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되는데 지금 몇 도인지 어떻게 알죠? 바로 표준 상태라는 조건을 통해서 지금 0도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0도씨인 상태이고 273이라서 이렇게 더하면 273 켈빈이 되겠죠. 이 PNRT를 각각 구했습니다. 라고 채점관한테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계산 과정을
채점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냥 답만 나오면 0점 처리가 되고 이렇게 문제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어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V는 이 안에 있는 값을 숫자를 대입해서 1분의 2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 몇인지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열분해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이제 반응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NaClO3가 완전히 열분해 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NaClO3가 분해가 된다면 염소 산의 계열은 이렇게 쪼개진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NaCl 플러스 O2가 됩니다. 자, 이때 이 앞에 계수까지 이제 미정계수법을 해보시면 2, 2, 3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두 개의 NaClO3가 분해가 되면 두 개의 NaCl, 세 개의 O2가 나온다. 2몰의 NaClO3가 분해하면 2몰의 NaCl, 3몰의 O2가 나온다. 이런 뜻의 화학 반응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NaClO3를 주고 산소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조건은 NaClO3의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끝내면 NaClO3의 부피를 구하는 식이 됩니다. 자, 이대로 끝내면 NaClO3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산소로 바꿔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꿔줄 거냐면, 문제에 제시된 지금 조건이 NaClO3죠. 자, 이거를 산소로 바꿔줄 겁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것은 수학에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3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이렇게 서로 약분이 되죠. 이 앞쪽에 위에 있는 숫자와 그 뒤쪽에 분모에 있는 숫자는 서로 약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조건의 숫자들이 뭐와 관련된 것이냐면 NaClO3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O2로 환산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찾아낸 2와 3의 관계가 있습니다. 두 개가 쪼개져서 세 개가 나오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여기를 2분의 3이라고 해줄 거예요. 자, 이때 O2를 계산기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 단위 환산을 해줬다는 뜻으로 써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기에 이 숫자들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계산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67.158 뭐뭐뭐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실기시험에서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면 됩니다. 그래서 넷째 자리, 다섯째 자리까지 웬만하면 쓸 일이 없고요. 많이 소수가 나오더라도 이제 셋째 자리까지 쓰고 반올림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반올림할 때 기호로는 는에다가 위에 점, 아래 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올림을 했다. 대략 이 정도이다 라는 기호입니다. 자, 67.16이 되겠죠? 16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단위를 붙여주면서 이제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화학 반응식이 없는 유형을 하나 풀었어야 했는데 바로 화학 반응이 있는 유형이 나오게 되면서 중간에 살짝 멈췄는데요. 자, 화학 반응이 없는 유형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되었다. 아니면 물이 수증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런 상태의 변화만 있으면 뒤에 있는 곱하기 몇 분의 몇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냥 앞에 PV는 N분의 WRT 이런 거에 대입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 화학 반응이라는 이런 식이 들어가는 화학 반응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뒤쪽에 그 물질 간의 비율을 곱해주고 나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푸실 때는 반응이 없는지, 반응이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뭐 물에서 수증기가 됐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고, 반응이 있다는 것은 분해했다, 물과 반응했다, 뭐 N2H4가 H2O2와 반응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반응, 연소 반응했다도 반응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끝에 비율을 곱해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를 보면, 자, 우리가 문제에서 조건이 안 주어지거나 표준 상태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또 압력의 단위가 세상에는 ATM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밀리미터 HG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 기능사나 산업기사 수준에서는 밀리미터 HG를 1ATM으로만 바꿔주면 거의 대부분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대신 기능장에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압력 기호를 환산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기능장 이론 강의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풀려면 ATM이라는 기호가 필요한데, 문제에 이런 식으로 잘 못 보던 이런 기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대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압력의 단위이고 이거를 ATM으로 바꿔주면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시된 압력이 밀리미터 Hg면 이거를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지워주면 ATM으로 바꿀 수 있는데, ATM과 밀리미터 Hg의 관계는 761대 1ATM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은 값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해도 결국 1로 똑같은 값이 되죠. 자, 그래서 밀리미터 Hg를 ATM으로 환산해주는 과정으로 760분의 1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탄소가 완전 연소할 때의 반응식을 쓰고, 그러면 화학 반응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반응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자,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 탄소가 연소, 산소와 반응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CO2가 되겠고, 왼쪽에 C 하나, 오른쪽에 C 하나, 왼쪽에 O 하나, 오른쪽에 O 하나 있기 때문에, 왼쪽에 O 2개, 오른쪽에 O 2개가 있기 때문에 미정계 수법을 하지 않아도 왼쪽, 오른쪽의 개수가 같으면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죠. 근데 나온 부피가 뭐예요?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세제곱미터로 구하라고 했고, 그리고 탄소가 12kg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PV는 nRT와 PV는 n분의 WRT, 이 둘 중에서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요? 1번 공식을 써야 될까요? 2번 공식을 써야 될까요? 자, 지금 산소의 부피는 미터 세제곱을 구하라고 하고, 문제에서는 탄소가 12kg이 있다고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은 이거일까요? 2번일까요? 그렇죠. 2번이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12kg이라는 것은 W입니다. W를 나타내는 질량을 준 거기 때문에, 몰수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번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PV는 n분의 WRT의 공식을 써야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 V니까 V만 남기고 식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P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분모에 있는 것이 PM, 그리고 나머지가 WRT가 되겠죠. 자,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기호가 많기 때문에 어떤 기호인지 채점관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PM, WRT를 차례차례 대입을 하는데, P는 압력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압력이 ATM이 아니라 다른 걸로 나왔기 때문에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750mm HG가 몇 ATM이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을 하는데 760mm HG 분의 1ATM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숫자를 조금 길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9868 ATM 이 정도로 저는 쓸게요. 자, 여기에서 숫자를 작게 계산을 하게 되면 뭐 0.98 이런 식으로 끊어서 마지막에 대입을 하게 되면 오차가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의 계산은 소수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4자리에서 5자리 정도 해주시는 것이 마지막 계산에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M은 그 분자량을 의미하죠. 어떤 분자량을 구해야 하냐면 질량이 주어진 것의 분자량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량과 분자량을 서로 나눴을 때 몰수가 되기 때문에 몰수 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자량이다? 질량의 분자량이다. 질량에 주어진 것의 분자량이기 때문에 탄소의 질량을 줬으니까 탄소가 분자량이 몇이다? 12다.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 퍼 킬로몰을 써줘야 됩니다. 자, 분자량의 단위가 그램 퍼 몰과 킬로그램 퍼 킬로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선택한 이유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부피의 단위가 미터 세제곱이기 때문입니다. 그램 퍼 몰의 단위를 쓰고 싶으면 문제가 리터로 구하시오라고 했어야 합니다. 자, W는 질량이기 때문에 문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써주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12kg을 12,000g으로 환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R은 숫자는 변하지 않지만 기호를 잘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문제가 세제곱미터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제곱미터와 짝꿍인 kmol.k를 써주는 거고 그리고 온도는 도씨에다가 273을 더하는데 지금은 0도씨가 아니고 이렇게 온도가 따로 주어졌죠. 그러면 주어진 온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303 켈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리한 공식에다가 숫자만 대입을 하는데 기호를 대입하면 좋지만 그러다가 이제 계산 과정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서 숫자만 대입을 합니다. 0.9868 곱하기 12분의 12 곱하기 0.082 303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반응이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고려했다는 것을 환산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준 거는 탄소의 질량이죠. 탄소의 질량을 주고 뭐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냐면 산소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지금 조건들이 탄소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산소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탄소가 1개 반응할 때 산소가 1개 필요하니까 1대1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곱하기를 했을 때 결국 답은 똑같더라도 지금 풀이 과정에서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꼭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25.178이 되고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 반올림 하는 것까지 보여줘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상기체 3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자, 밀도를 구할 수도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밀도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고 배웠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자,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밀도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쓰이는 이 기호들로 표시를 하자면 부피는 이 중에 V라는 기호와 같고 질량은 이 중에 W라는 기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W와 V가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서로 넘어가고 위로 가고 이러면서 RT분의 PM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밀도를 우리가 로우라고 기호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음 물질의 증기 밀도를 구하시오라는 식이 나오게 되면 PV는 M분의 WRT를 적절하게 정리를 해서 V분의 W가 될 수 있도록 RT분의 PM이라고 해서 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0도씨 1기압에서는 기체가 22.4리터이기 때문에 22.4분의 분자량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이것은 언제만 0도씨 1기압에서만 통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30도씨 1기압이기 때문에 이 22.4라는 기준이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바꿔가지고 푸는 거고요. 자, 밀도를 구할 때는
V분의 W를 쓰는 거기 때문에 RT분의 P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고 요 단위를 가지고 값을 대입하는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PM, RT. 자, P는 압력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온 기압 1atm을 하면 되겠고, M은 뭐 에틸알코올을 구한다 그러면 C2H5OH의 분자량, 톨루에는 C6H5, CH3의 분자량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에틸알코올로 한번 풀어볼게요. 에틸알코올은 C가 2개, H가 5개, OH이기 때문에 자, 주기율표를 잘 떠올리셔야 합니다. C는 6번째 있는 원소고 6번째라서 원자량은 12가 되겠죠. 12 곱하기 2. 수소는 1 곱하기 5. 산소는 16이고 H는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24에 24, 40, 46인가요? 46. 이때 단위는 따로 기재할 것이라고 돼 있고 따로 없죠. 이런 경우에는 임의의 기호를 하나 정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선 그램 퍼 몰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R은 0.082 atm.리터 퍼 몰 K를 쓰겠습니다. 왜 이렇게 쓰냐면 그램 퍼 몰을 썼다는 것 자체가 리터를 기준으로 한 짝꿍 단위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실기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터를 기준으로 그램 퍼 몰을 써야 되고 기체 상수에는 atm.리터 퍼 몰.k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단위 맞춰줬고요. 그리고 온도의 경우에는 주어진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서 303K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여기에 이 RT분의 PM을 대입해주면 0.082, 303, 그리고 1 곱하기 46. 자, 이렇게 했을 때, 잠시만요. 계산기를, 1.85가 됩니다. 1.851이 돼서 여기에서 둘째 자리로 하면 1.85가 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고, 여기에서 단위를 반드시 기재할 것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풀 때 M은 그램 퍼 몰로 맞췄고 R은 atm.리터 퍼 몰.k로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W의 단위와 V의 단위가 뭐가 돼야 될까요? 자, W는 이 단위로 맞춰줘야 되고 V는 이 단위가 되어야 합니다. 각각 뭘까요? 맞습니다. W는 그램이라는 단위가 돼야 되겠고 V는 리터라는 단위가 돼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 여기에서는 킬로그램 퍼 킬로몰을 써놓고 이 밑에서는 atm.리터 퍼 몰.k를 써놓고 마지막에 또 킬로그램 퍼 킬로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단위를 쓴다던가 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쓴다던가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구하려고 한 단위를 한 가지 정했으면 그 줄에 있는 단위만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V만 구한 게 아니라 W분의 V, V분의 W 이런 것들도 구할 때 기호는 달라졌지만 무조건 이제 맞춰야 되는 단위가 같은 계열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상태 방정식은 단위 맞추는 게 가장 관건이고 실기 때 무조건 나옵니다. 꼭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생각보다 다들 보세요. 그래서 점점 더 희한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알고 필기시험 보시면 유리하고요. 근데 이게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필기부터 준비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실기 때 하시면 됩니다. 자, 기능사는 실기 때 하셔도 크게 늦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분말소화약제가 이렇게 있는데 뭐를 구하래요? 몇 그램이 생기는지를 구하래요. 그램. 그램은
PV는 N분의 WRT 중에서 어떤 기호죠? 바로 W입니다. W. W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분말소화약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약제가 쪼개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NH4, H2, PO4가 NH3, HPO3, H2O로 쪼개집니다. 자, 이렇게 쪼개지면서 여기에 있는 HPO3가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걸 가지고 PV는 N분의 WRT 중에서 W를 구하는 거지만 환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V는 PM분의 WRT로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자, PMWRT를 각각 구해보면 P는 EP가 아니고 압력의 P입니다. 자, 현재 압력이 1atm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압력에 대한 말이 없으니까 이 상태는 표준 상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압력에 대한 상태가 없어서 1atm이고요. 그리고 m은 분자량이니까 이 물질의 분자량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H4, H2, PO4. 이 화학식을 가지고 각각 원소가 원자량이 몇이었지? 라는 거를 쭉 써서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N은 14고요. H는 1이죠. 제일 첫 번째 있는 4. 1 곱하기 2. 그리고 H가 그 다음에 P니까 31, O는 16 곱하기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115g/몰이 되는데 W는 이 물질의 무게 115g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쓰면 되겠고 R은 숫자는 언제나 바뀌지 않는 0.08입니다. 대신 이 위에서 지금 우리가 g이나 g/몰, g으로 지금 단위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상 기체 상수의 단위도 atm.l/몰.k로 맞춰줘야 되겠고 온도는 0도씨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무 말도 없는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273 켈빈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입을 해보면 V는 1 곱하기 115분의 115 곱하기 0.082 273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자, 여기에서 115g이 열분해 할 경우 HPO3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조건을 가지고 대입을 한 것은 뭐에 대한 거? NH4, H2, PO4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에 대한 거? HPO3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미정계수법을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해보시면 왼쪽, 오른쪽이 다 1111로 똑같습니다. 왼쪽, 오른쪽의 개수가 같아서 이 상태가 화학 반응식이고, 이 상태의 비율을 고려를 해보자면, NH4, H2, PO4, 그리고 HPO3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각각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1대 1로 반응한다. 그래서 1분의 1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가 무슨 상태가 되는 거냐? HPO3가 얼만큼의 부피가 나오는지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HPO3가 몇 리터 나오는지, 몇 세제곱미터 나오는지를 구할 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부피가. 자, 근데 지금은 뭐를 구하라고 하는 상황이냐 하면 지금은 W를 구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W. 자, 이 상태에서는 W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기체 1몰이 22.4리터에서 어떤 질량을 가지죠. 기체 1몰일 때의 질량, 어떤 거의 질량? 이 HPO3의 질량. 자, 분자량을 구해보면 1 곱하기 1 더하기 31 더하기 16 곱하기 3을 했을 때 나오는 이 값으로 환산을 해줘야 이 기체 1몰당 이 정도의 g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환산을 해서 리터가 사라지고
g만 남는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79.95g이 나오고요. 다른 풀이 방식이나 질량을 가지고 비례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80g이 나올 수 있습니다. 풀이 과정에 상관없이 풀이 과정을 다른 방법을 썼다고 하더라도 기준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80g과 79.95g은 굉장히 작은 오차만 있는 겁니다. 80g인데 82g 이렇게 나온 거라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작은 소수 차이는 오차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풀이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비례식으로 풀지 않아서 이런 소수점이 발생하는 거고,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비례식으로 질량 구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한 가지 단계만 더 추가해서 질량 구하는 방식으로 푸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질량을 구하라 라는 문제에서는 항상 표준 상태로 주어질 것이고요. 자,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22.4리터 안에서는 기체 1몰의 분자량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22.4에 왼쪽에 있는 거에 분자량을 대입을 해주면 질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황이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론 산소가 아니고 공기죠. 공기는 그 안에 질소 79%, 산소 21%가 혼합된 기체입니다. 황이 연소를 할 때 S가 O2를 만나서 SO2가 되는 것을 연소라고 하고요. PV는 N분의 WRT라는 식을 쓸게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W라는 질량을 주었기 때문에 PV는 N분의 WRT를 씁니다. 자, V는 PN분의 WRT가 되겠고, P는 1ATM, M은 황에 대해서 구하는 거라서 32,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리터에 맞춰서 그램 퍼 몰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W는 2kg으로 주어졌지만 리터랑 단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램으로 바꿔서 2000g으로 대입해야 하고요. 0.082 atm.L/몰.K. 그다음에 T는 0도씨 273에서 273 켈빈이 됩니다. 자, 별도의 말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건이 0도씨 1기압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V에 대입을 하면 1 곱하기 32분의 2000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이 되죠. 이거는 황에 대한 그 부피고요. 황이 연소했을 때 필요한 산소, 황 1개가 연소했을 때 산소도 1개가 필요하죠.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개수가 1이기 때문에 황 1개와 산소 1개가 만나서 1개의 SO2를 발생시키는 연소 반응을 한다는 뜻의 화학 반응식을 활용한 겁니다. 그때 공기를 구해야 하는데 산소는 공기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공기 1개당 산소는 0.21만큼이 있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값을 공기로 치환을 해주기 위해서 0.21분의 1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곱해주게 됩니다. 이론 공기량을 구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자, 계산을 하면 6662.50리터로 딱 떨어지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에틸알코올과 나트륨의 반응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에틸알코올은 C가 2개, H 5개인 OH입니다. 나트륨과 만나게 되면 이 H 자리가 나오면서 새로운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C2H5ONA가 되고
H2가 됩니다. 자, 에틸알코올 46g과 나트륨 23g이 반응할 때 둘 다 대입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에틸알코올이나 나트륨에 대해서 PV는 N분의 WRT라는 공식을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W를 주었기 때문에 PN분의 WRT로 했을 때 분자량을 구하게 되죠. PMWRT에서 이 분자량을 구하는 게 나트륨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나트륨을 선택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압이기 때문에 1atm 나트륨은 23g/몰, W는 23g, 0.082 atm/L/몰/K가 되겠고 25도씨에 273이라서 298켈빈이 됩니다. 자, V는 대입을 하게 되면 1 곱하기 23분의 23 0.082 곱하기 298이 되어야 되겠죠? 이때 나트륨이 반응을 해서 발생하는 기체는 뭘까요? 수소죠. 수소가 얼만큼 발생하는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나왔던 숫자들 중에서 나트륨 2개가 반응을 해서 수소 1개가 발생이 된다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답이 12.216 반올림에서 12.22리터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사망할인 1몰이 산소와 연소할 때 P4S3이 되겠죠. 자, 산소 O2고요. 산소랑 만나게 되면 P2O5 그리고 SO2입니다. 자, 반응을 했을 때 1, 8, 2,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때 부피를 구해야 하니까 PV는 N분의 WRT를 쓰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V는 PN분의 WRT를 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다시 보니까 어떤 단어가 보이냐면 몰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몰. 자, 몰이 나오는 경우에는 식을 N이 들어가는 식, 즉 PV는 nRT라는 식을 써줘야 되죠. 그래서 V는 P분의 nRT로 쓰시면 pnRT를 대입했을 때 P는 1atm, N은 1몰, R은 0.082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부피가 리터이기 때문에 단위를 atm.l/몰.k, T는 0도씨 273을 해서 273켈빈이 됩니다. V는 1분의 1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을 해서 사망할인 P4S3가 반응할 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인 1대 8을 대입을 해주고 공기를 구해야 되니까 산소와 공기 간의 관계 1에어 0.21 O2를 해주게 되면 숫자가 852.8리터가 됩니다. 자, 소수가 첫째 자리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첫째 자리로까지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과산화칼륨 1몰이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했대요. 이때 산소의 부피는 얼만큼 발생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자, 과산화칼륨은 K2O2입니다. 이산화탄소는 CO2고요. 이 둘이 반응을 하면 K2CO3가 나오고 그리고 O2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미정계수법을 했을 때 1이 나오고요. PV는 nRT를 씁니다. 왜냐하면 왜 nRT, N분의 WRT가 아니라 nRT를 쓰냐 하면 문제에서 몰수 N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구해야 하는 게 V이기 때문에 식을 정리해주면 P분의 nRT가 되겠죠. 자, PNRT가 되는데 P는 1atm입니다. 왜냐하면 표준 상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을 의미합니다. N은 문제에 나와 있는 몰수 1몰, R은 0.082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부피가 제시되겠지만 여기에서는 따로 제시되진 않았어요. 리터라고 생각해서 풀어도 되고 세제곱미터로 풀어도 관계없습니다. 일단 미터로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에서 몰이라는 단위가 나왔기 때문에 몰과 리터와 그램은 같이 쓰이는 단위,
킬로몰과 세제곱미터와 킬로그램이 또 같이 쓰이는 단위이다 보니까 리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0.082 atm.리터/몰.k가 되겠고 T는 0도씨에 273을 하기 때문에 273 켈빈이 됩니다. 자, V는 1분의 1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을 하게 되면 이 K2O2와 산소가 얼만큼 발생하냐? 1만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개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계산을 했을 때 11.193이 나와서 반올림을 하면 11.19리터로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가 세제곱미터로 나왔다. 그러면 몰이 아니라 0.001몰 킬로몰 이런 식으로 환산이 돼서 들어가야 하는데 뭐 기능사에서는 그런 수준까지 내지는 않겠지만 항상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나 어떤 문제를 풀 때 단위를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트륨 1몰이 에탄올과 반응할 때 NA가 C2H5OH와 반응을 할 때 C2H5ONA와 H2가 나오게 됩니다. 개수는 2, 2, 2, 1이 되겠고 이때 수소의 질량을 구해보면 PV는 nRT가 되겠네요. n분의 RT가 많이 쓰이는데 이 기출문제에서는 nRT가 많이 쓰이네요. 이 n이 왜 쓰이냐면 나트륨이 1몰이라고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V는 P분의 nRT로 바꾼 다음에 각각을 구해보면 PNRT에서 P는 1atm, N은 1몰, 그리고 R은 0.082 atm.리터/몰.k, T는 0도씨에 273을 했을 때 273K가 됩니다. 자, 대입을 해보면요. V는 1분의 1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이 되는데 이때 이 부분은 나트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이만큼 반응했을 때 발생되는 수소는 얼마인지 이 곱하기를 해줘야 돼요. 나트륨이 이만큼 반응하는데 발생되는 수소는 1이니까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소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부피가 아니라 질량, W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질량으로 환산해줘야 합니다. 기체 1몰은 22.4리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때 기체 1몰은 이만큼의 분자량을 가지게 됩니다. 분자량에 그램수를 붙인 만큼의 질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H를 구하는 거니까 수소를 구하는 거니까 H2가 1자리가 2개 들어간 거라서 1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이 구해진 부피만큼을 질량으로 환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부피를 구해라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개수끼리 곱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고요. 질량을 구해라 하면 여기에서 22.4분의 질량을 구하는 것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자, 계산을 하게 되면 0.999가 나와요. 그래서 반올림을 했을 때 1.00이 나오기 때문에 1.00g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에 3황화린이 440g 산소와 반응했을 때 이산화황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네요. 질량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하면서 PV는 n분의 WRT를 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V는 PN분의 WRT에서 P는 1atm이에요. 왜냐하면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M은 P4S3이라서 31 곱하기 4, 32 곱하기 3이 되겠죠. 계산하면 220g/몰이 됩니다. W는 440g, R은 0.082 atm.리터/몰.k가 됩니다. T는 0도씨에 273을 했을 때 273 켈빈이 돼요. 자, V는 1 곱하기 220분의 440 0.082 273이 되는데 1 P4S3분의 3SO2가 되면 P4S3가 O2랑 만났을 때 SO2와 P2S
P2, 5 사이에 1과 3의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분의 3이 되고 이산화황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22.4리터 분의 SO2의 질량이 들어가야 합니다. S가 32고 산소가 16 곱하기 2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383.76이 나와야 맞습니다.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를 반올림 했을 때의 값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 같이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탄산수소 칼륨이 열에 의하여 분해되었을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열분해 반응식을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탄산수소 칼륨 분말 소화약제가 1기압 100도씨에서 분해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한 문제겠죠. 자, 탄산수소 칼륨은 KHCO3라는 제2종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자, 이 1종 분말 소화약제와 2종 분말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분해 시 생성되는 그 물질이 달라지는데 1차 열분해 반응식이라고 하면 기능사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분해식 K2CO3 플러스 CO2H2O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가고 싶다 그러면 이 850도씨에서의 분해 반응식이 K2O가 나오는 그런 반응식이 있는데 온도에 따른 반응식이 달라진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응식이 나오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게 미정계수법이고요. 미정계수법이 없는 화학 반응식은 절대 부분 점수도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려고 하면 PV는 N분의 WRT라는 식을 쓰게 되는데 왜 N분의 WRT를 쓰느냐? 질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몰수가 나오게 된다면 NRT를 써야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부피이기 때문에 V는 PN분의 WRT로 식을 정리해주고 각 항에 들어가는 값을 차례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계산 과정이 채점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P는 1ATM이고요. M은 KHCO3의 분자량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00kg의 탄산수소 칼륨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물질의 분자량에 따라서 이 물질이 몇 몰인지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K는 39고 H는 1이고 C는 12, O는 16 곱하기 3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kg per kmol이 됩니다. 자, W의 경우에는 100kg이 되겠고 R은 0.082 atm 미터 세제곱 per kmol K가 되겠습니다. 자, T는 100도씨라고 문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0도씨가 아님을 주의하시고 273을 더해서 373 켈빈이 됩니다. 자, 값을 대입하면요. P가 1이고 M이 100이기 때문에 100, W도 똑같이 100이죠. 0.082, 373을 하게 되면 이 값은 지금 탄산수소 칼륨에 대한 값입니다. 탄산수소 칼륨이 분해할 때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발생하는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탄산수소 칼륨과 이산화탄소 간의 관계를 써주시면 됩니다. 탄산수소 칼륨이 2개 분해했을 때 이산화탄소는 하나가 나오니까 2분의 1이 곱해지겠죠. 자, 이렇게 하면 15.293이라는 값이 나오고 반올림 했을 때 15.29 그리고 단위가 꼭 들어가야 완성이 됩니다. 자, 항상 소수점 자리나 단위를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번입니다. 나트륨 57.5g이 완전 연소할 경우 산소의 부피와 공기의 부피를 각각 계산을 합니다. 산소는 O2고 공기는 N2와 O2가 각각 79%, 21%. 그래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 하는 거죠. 자, 나트륨이 연소를 하면 Na2O 라는 반응을 하게 되겠죠? 자, 이때 개수는 412가 됩니다. PV는 N분의 WRT에서 V는 PM분의 WRT고요. PMWRT에서 P는 1ATM,
M은 NA는 23g/몰. 그리고 W는 문제에 제시된 57.5g, 0.082. ATM 문제에서 구하는 게 부피가 리터니까 리터 퍼 리터의 짝꿍 몰 K. 그리고 0도씨에 273을 하게 되면 273 켈빈이 됩니다. 자, V는 1 곱하기 23분의 57.5 0.082, 273을 해주고 여기에 NA와 O2 간의 관계가 4와 1, 4대 1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주면 13.991에서 반올림하면 13.99 리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는 지금 뭐의 부피? 산소의 부피를 구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공기의 부피는 구해진 산소의 부피, 그대로 쓴 이 산소의 부피에서 산소가 이만큼 나왔대요. 근데 산소는 공기 안에 21%, 0.21만큼 들어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산소에 대한 것을 공기로 치환하기 위해서 0.21분의 1을 또 곱해줘야 합니다. 산소를 공기로 치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66.625 반올림하면 66.63리터가 되겠습니다.